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일본 이야기를 형님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의 덩치는 이렇게 큽니다만 일본은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저성장을 겪고 있지만 미국, 중국에 이어 GDP 순위 넘버 3를 기록 중인 나라입니다. 저력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은 과거 버블 시기 때 엔화를 글로벌 각지에 뿌려뒀기 때문에 만약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나타나면 일본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 투자해뒀었던 엔화를 회수하면서 글로벌 투자 자산의 가격 급락을 불러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일본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본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이것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조금 일찍 찍었습니다. 11월 7일 럭키7에 촬영된 것이기 때문에 몇몇 경제 지표 및 수치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이 장난 아닙니다. 미국의 CPI, 유럽의 CPI는 10%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속도 역시 엄청난 속도를 그리고 있죠. 일본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본도 소비자 물가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3%에 불과합니다. 전년 동월 대비 3%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항상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3% 정도 물가 상승률이면 엄청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랑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은 이러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연준에서 각각 금리 인상 사이클 때 어떠한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해왔었는지 이것을 나타낸 것인데요. 가장 느린 게 맨 아래에 있는 오렌지색입니다. 2015년도에 시작된 금리 인상 사이클은 가장 길었지만 가장 천천히 가장 느리게 금리 인상을 했었고요. 지금은 그것보다 몇 배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커브를 보시면 역대급 속도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몇 달 전 자료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까지 올라갔죠.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강하게 올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자금 이탈을 걱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하는 중입니다. 유럽도 지금 무리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로존은 평생 제로금리를 유지할 줄 알았는데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유로존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금리를 2%까지 올렸고요.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앞으로 더욱더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일본도 당연히 금리를 따라서 올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말 뚝심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동시에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단을 0.25%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추가적으로 YCC까지 쓰고 있긴 하지만 양적 완화도 지금 어려운데 YCC까지 들어가면 영상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YCC? YMCA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 완화까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어쨌든 일본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돈값을 낮게 유지하고 있고요. 양적 완화 정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 혹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국채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려고 하면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다 사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국채를 팔지 않고 들고 있으려 할 것입니다. 중앙은행에서 계속 사주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0.25%로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님들 이 0.25%라는 게 낮은지 높은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일본 차트이고요. 아래쪽에 깔려 있는 게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일본의 금리가 정말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0.3%, 0.4%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같이 올라갔지만 일본은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하고 있었죠. 그래서 양국의 금리 차가 3.9%, 4%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국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보다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이득이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국채를 팔고 엔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국채를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 사람들은 더더욱 일본 국채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일본 국채를 팔려고 하니 이런 국채를 사주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더욱더 많이 찍어야 됩니다. 요즘 같은 인플레 시대에서 돈을 찍어낸다는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엔화를 자꾸 달러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환장을 노리시죠. 이것은 엔화의 환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팬데믹 이후 엔화의 가치가 40% 정도 떨어졌습니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해서 인플레가 더더욱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글로벌 물가가 높은데 일본은 앞으로 더 높아질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엔화의 가치를 높여야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금리나 양적 완화 이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전 세계 GDP 대비 국가 부채를 나타낸 것인데요. 베네수엘라가 304%이고요. 일본이 그 뒤를 이어서 2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국가 부채를 일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 규모만 1경 2천조라고 합니다. 감이 안 오죠? 형님들 억도 아니고 조라는 돈도 감이 안 오는데 여기에 경자가 나왔습니다. 1경 2천조의 부채를 일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이자만 얼마냐? 이자 감당되겠어? 그래서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금리 양적 완화를 유지하면서 일본이 엔화 강세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시중에 달러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달러를 뿌리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엔을 매수하면 엔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정말 심플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짓은 일반 기업에서는 못합니다. 요즘 같은 킹달러 시대에 감히 금보다 귀한 달러를 뿌릴 수 있을까요? 바로 중앙은행에서만 가능하죠. 그래서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잘 보시면은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3년 수준까지 떨어졌네요. 그런데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외환 보유고를 미국 국채 형태로 가지고 있곤 합니다. 이것은 주요 국가들의 미국 국채 보유액을 나타낸 것인데요. 작년 12월 대비 올해 7월 달에 모든 나라에서 미국 국채 보유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들 미국 국채를 팔고 이 돈을 시중에 뿌려서 자국 화폐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 노란색 막대 그래프로 표시된 게 2022년 7월 달 미국 국채 보유액이죠. 지금은 4개월이 지난 11월 달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 보유액이 이것보다는 더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에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채 금리와 국채 가격을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팔기 때문에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이는 곧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팍팍 이해가 쉬울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국가 부채가 꽤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연준에서 피마 레포 제도를 운영하고 SLR을 완화시켜주는 게 있긴 한데 이런 것을 또 자세히 이야기 드리면 우리 형님들 다 영상 꺼버리죠. 그래서 핵심만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연준은 과도한 국채 금리 상승을 막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달러를 다시 약세로 돌려주면 됩니다. 달러만 약세로 되면 엔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로 돌아설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일본의 수입 물가가 떨어지면서 일본의 인플레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엔화가 강하게 되면 사람들이 굳이 엔화를 팔고 달러를 매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일본 중앙은행 역시 환율 방어를 위해서 미국 국채를 팔 이유도 없겠죠. 그럼 연준도 씩 하면서 스마일을 지을 거라 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4%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달러 강세를 해결하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혹은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과도한 달러 강세는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을 유발시키면서 결국에는 미국도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의 인플레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현재 금리 인상을 이대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네버엔딩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11월 연준회의에서 파월 연준의장은 0.75% 금리 인상을 하면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러면 다른 나라가 더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파월은 이런 말을 했죠. 다른 나라를 신경 쓰지 않겠다. 나는 앞으로 물가만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금리를 계속 올리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이 나오면서 결국 미국도 부메랑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말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 연준도 더 이상 금리를 올릴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 거진 금리 인상 목표치가 다가왔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더 높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추가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채권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무브라는 것입니다. 채권의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다? 우리에겐 좋은 것입니다. 그나마 현재 다행스러운 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고수하고 있긴 하지만 속도 조절 발언을 해주면서 시장에 숨통을 트여줬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인 물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의 문제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나 양적 완화 이 둘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11월 초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는 향후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 변경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무제한으로 국채를 매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약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기사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YCC 이야기가 또 나오죠. 금리를 타겟팅해놓고 무제한으로 국채를 매입해주는 정책입니다. 이것을 향후 변경할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 물가 상승률 목표 2%를 달성하면 YCC 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0.25% 위로 올라오면은 일본 중앙은행은 국채를 다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쯤에는 이것을 0.3%, 0.35% 이런 식으로 좀 느슨하게 정하면서 국채를 천천히 매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총재가 내년 4월 달에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4월 달에 매파적인 총재로 바뀌면서 일본 중앙은행이 초완화적인 정책을 포기하면서 약간 느슨하게 정책 전환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연준입니다. 만약 연준이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을 고수하게 되면 그래서 엔화가 혹시나 더더욱 더 약세를 보이게 되면 일본이 갑자기 수틀리면서 미국 국채를 계속 매도하면서 자국 환율 방어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면서 주식 시장까지 다 같이 흔들릴 수가 있겠죠. 이 문제는 상황이 또 발생되면 또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